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김신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란 공기를 들여마시고 공기를 내뱉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은 흡기와 호기로 나뉘어집니다. 흡기는 공기를 들여마시는 과정으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공기를 들여마실 수 있는 여러 개의 신호와 그 신호로 인해 우리가 흡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근육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폐 안에 음압을 걸어 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이 흡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흡기 과정이 끝나면 우리 몸이 빠르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불필요하게 갖고 있었던 이산화탄소는 다시 호기를 통해, 즉 날숨을 통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들숨 과정에서 이용하였던 여러 개의 근육들이나 혹은 신호들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호기 과정, 즉 날숨은 수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양압을 이용해서 공기를 자연스럽게 빼는 현상으로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는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중막 안은 흉막강이라는 액이 흐릅니다. 체액이죠. 이 체액 자체가 갖는 압력은 대기 압력 그리고 폐포의 압력보다도 낮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흉막강 압을 폐포 압력으로 뺐을 때, 즉 폐포에서 흉막강 압을 빼게 되면 경폐압이라는 압력이 형성됐고 이 경폐압은 플러스의 압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폐포 압력이 흉막강의 압보다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포가 둘러싸여 있는 흉막강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을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폐포는 항상 확장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폐압에 의해 폐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거나 혹은 찌그러지지 않고 항상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자세 변화에 따라서 폐가 함께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꿀 때마다 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정하게 자세를 고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경폐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그 길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상부기도, 하부기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특히 하부기도로 내려오면 이 기도는 저항값을 갖게 됩니다. 즉, 이 저항값이란 기도의 내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힘입니다. 이 저항이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경이 좁아져서 기도 저항이 올라가면 공기의 이동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내경이 넓어지면서 기도 저항이 떨어지면 공기의 이동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역학적으로 봤을 때 흡기, 공기가 들어오는 흡기에서는 폐가 확장하기 때문에 기도 저항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반대로 호기 과정에서는 폐가 찌그러지면서 기도를 누르기 때문에 기도 저항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숨에 비해서 날숨이 조금 더 어려운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대로 기도 저항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증가되어 있는 현상을 갖고 있는 질환의 현상에서는 기도 저항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공기의 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환을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봅니다. 기도 저항이 올라가 있는 폐쇄성 폐질환은 흡기와 호기, 즉 들숨과 날숨을 비교할 때 날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태를 띠게 되고 이 날숨을 한 다음에도 폐 안에 공기가 남아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잔기량이라고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저항이 올라가 있는 폐쇄성 폐질환의 현상 안에는 들숨보다 날숨이 어려워지고 공기를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날숨 이후에도 폐 안에 공기가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잔기량이 증가되어 있는 특징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기는 나가지 못한 공기이기 때문에 pH를 낮추는, 즉 CO2가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CO2가 수소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공기 자체가
즉 수소이온을 많이 함유하는 형태로 체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몸의 pH는 낮아질 수 있는, 즉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폐는 폐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이용되는 1형 폐세포가 있고 또 폐포의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표면 활성화 물질을 분비하는 2형 폐세포가 있습니다. 거의 2형 폐세포는 5% 미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실제 표면 활성화 물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유연성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의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가 확장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질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활성화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폐라면 폐가 확장하는데 물의 장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폐 확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폐가 들숨 시에 확장되지 못하는 현상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무기폐 혹은 무폐증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호흡에 이용하는 공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폐활량계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폐활량계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 안에는 들숨과 날숨, 그리고 예비 들숨, 그리고 예비 날숨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하게 되고 단 하나 측정할 수 없는 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기 용적입니다. 이러한 용적을 2개 내지 3개 더해주면 용량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폐활량이게 됩니다. 이 폐활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잔기 용적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폐쇄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잔기 용적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폐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들어온 공기를 가지고 폐는 폐포와 폐 모세혈관이 만나 가스 교환을 이루는 게 바로 실제 호흡이라고 본다면 폐가 정상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공기 이동을 가져서 폐포하는 공기가 정상적으로 채워진다면 폐 모세혈관의 확장도 또한 폐 세동맥의 확장을 통해서 폐 모세혈관으로 지나가는 혈액량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호흡량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으로 폐의 확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폐라면 공기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교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온 폐, 즉 공기량이 적은 폐는 실제 폐의 세동맥이 수축하면서 폐 모세혈관의 혈액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스 교환율을 맞춰주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공기는 나머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폐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폐 확장이 증가된 그러한 폐라면 폐포의 그 모세혈관에 지나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는 즉 폐의 모세혈관 전 단계인 세동맥이 확장을 일으키면서 실제 폐 모세혈관으로 지나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기체 교환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기체 교환율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기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교환을 하게 되는 그 가스의 교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한 우리 기체 교환을 통해서 얻어진 산소와 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CO2가 어떠한 방식으로 혈액을 타고 운반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호흡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절되게 되는지 조절 기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산소를 얻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은 바로 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기체의 확산은 용해된 가스의 농도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가스의 농도란 그 기체가 갖고 있는 압력과 그리고 그 기체의 용해도의 개수의 곱셈을 통해서 얻어내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헨리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데 압력과 용해도의 개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가스 농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용해도의 개수는
1기압에서 물 1ml를 갖게 된다면 그 안에 녹을 수 있는 가스의 부피라고 설명하게 되고 정해져 있는 상수값입니다. 이산화탄소는 0.57, 그리고 산소는 0.024, 그리고 질소는 0.012.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산소, 그리고 질소의 순서로 용해도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용해도의 개수는 보시다시피 산소에 비해서 약 23배 정도 높고 질소에 비해서는 약 47배 정도 높은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기압의 대기는 이러한 그런 분압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 기체의 조성의 분압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기의 경우는 산소 분압이 약 160에 가깝고 이산화탄소는 0.3 정도. 이들은 헛박과리에서 약 104, 그리고 이산화탄소에서는 40의 분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산소 분압이 폐포가스에서 104이지만 실제 이 104가 우리 모세혈관 안으로 확산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104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 산소 분압은 10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폐가 사용하고 남은 정맥 혈액이 폐 세동맥으로 함유하는 동맥혈에 섞이기 때문에 생리적 단락을 통해 폐포가스가 온전히 다 우리 폐 안에 폐 세동맥으로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함유된다 하더라도 이 중에 일부의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가 섞였기 때문에 폐 세정맥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동맥혈은 산소 분압이 100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또 호출가스는 약 120에서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약 30이라는 분압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호출가스의 성상 자체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4강의 공기가 합쳐져서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각각 대기와 폐포가스, 호출가스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폐포가스가 갖고 있는 산소 분압이 원래 104이지만 실제 우리가 동맥혈로 받아들여지는 산소 분압은 100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혈액이 섞여서 만들어진 생리적 단락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스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호흡막을 거쳐갑니다. 이 호흡막이란 바로 헛박과리와 헛박과리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확산을 이룰 때 헛박과리, 즉 폐포죠. 그리고 헛박과리 모세혈관, 즉 폐모세혈관 사이에 이러한 막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호흡막을 이루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은 바로 헛박과리 상피세포, 여기는 헛박과리 표면 활성화 물질층이라고 하는데 헛박과리의 상피세포, 즉 폐포의 상피세포, 폐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이죠. 그리고 또 하나 헛박과리 모세혈관, 즉 폐모세혈관의 내피세포, 이 모세혈관 막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얇은 층인 기저막과 그리고 체액이 흐르고 있는 간질층까지가 바로 호흡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호흡막 안에는 표면 활성화 물질층은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호흡막이 두꺼워진다거나 얇아지는데 실질적인 기능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면 활성화 물질층은 제외하고 헛박과리 세포막과 폐모세혈관의 내피세포막 그리고 간질과 기저층이 바로 호흡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호흡막은 전체적으로 표면적을 봤을 때 한 폐에 약 70 미터 제곱 정도의 넓은 표면적의 막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너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막을 통해서 가스 확산의 속도가 빨라지느냐 혹은 느려지느냐, 가스 확산이 잘 일어나느냐라는 이 속도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막의 두께, 호흡막의 표면적 용해도 분압차입니다. 호흡막의 두께는 그렇죠. 얇을수록 가스 확산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폐가 섬유화를 일으켜서 호흡막 자체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폐에 섬유증을 갖게 되면 헛박과리의 상피세포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얇은 층을 통과해서 가스가 확산을 일으키는데 이 얇은 층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걸리는 시간이 오래되겠죠. 그래서 확산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막의 두께는 무조건 얇아야 된다는 거. 호흡막의 표면적은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폐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호흡막의 표면적이 넓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쪽의 폐를 절제했거나 혹은 폐질환에 의해서 제거하게 되면 표면적은 줄어들 거고 이때 이제 표면적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가스 확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한 폐기종과 같이 폐포벽이 망가졌을 때 이럴 때도 실제 표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의해서 호흡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에 의해 가스 확산의 속도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확산되는 가스의 용해도입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의 계수값이 클수록 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산하는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용해도의 개수가 높아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경우는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확산이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 확산하려고 하는 가스의 분압차가 높을수록 폐포에서 혈액으로 혹은 혈액에서 폐포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막의 두께는 얇아야 하며 표면적은 넓을수록 좋고 확산하려고 하는 가스의 용해도의 계수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확산하려고 하는 가스의 분압차, 즉 압력의 차이가 클수록 그만큼 더 이동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가스 교환율이 상당히 높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허파과리와 즉 폐포죠. 폐포와 말초 조직에서의 가스 확산이 있습니다. 또 공기 중에 기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파과리로 들어와서 허파과리에 이루고 있는 모세혈관과 서로 만나서 가스 교환을 합니다. 자, 폐포와 즉 허파과리와 폐포 모세혈관, 즉 허파과리 모세혈관이 서로 만나 가스 교환하는 것을 바로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호흡을 이루고 나면 들어온 공기가 갖고 있는 산소가 바로 이렇게 혈액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허파과리가 갖고 있는 산소 분압이 104인데 이걸 그대로 다 가져갈지언정 산소 분압은 100으로밖에 유지되지 않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바로 폐가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의 혈액이 일부 섞이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조금 떨어진 그래서 이렇게 100이라는 산소 분압을 갖고 있는 동맥혈이 조직을 향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조직으로 이동한 다음에 조직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이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으로 가져가는 즉 조직의 모세혈관과 그리고 조직이 만나 서로 가스 교환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부분이죠. 이것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 안에서 호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폐포와 폐모세혈관이 만나 가스 교환을 하는 외호흡이 있고 그리고 조직과 조직의 모세혈관이 만나 가스 교환을 하는 내호흡이 있습니다. 즉 조직호흡이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동맥혈과 정맥혈의 가스 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혈은 허파과리가 갖고 있는 혈액 그대로 동맥으로 산소가 넘어가고 그리고 일부 사용되어지지만 일단 허파과리가 갖고 있는 산소 분압이 동맥혈로 그대로 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정맥혈은 조직에서 보여지는 가스 분압이 그대로 혈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 정맥혈이라고 봤을 때 산소 분압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약 6 정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확산된다면 조직에서 동맥혈과 조직 간의 산소 분압은 약 60, 분압의 차이는 6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동맥혈이 이렇게 내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섞였을 때는 이산화탄소 분압은 약 6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6의 분압차를 보이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원만하게 가스교환을 통해서 혈액이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6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산소는 60이라는 분압만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압차가 커도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자체가 용해도의 개수, 즉 용해도가 산소보다 약 2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가스의 농도차는 거의 변화가 없고 실제 얻어내는 분압차는 적을지언정 거기 녹아들어 있는 이산화탄소는 상당히 많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압은 적게 증가하고 산소 분압은 많이 감소하는데 그에 반해 용해도가 이산화탄소가 산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스 교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호흡의 종류는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얼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